네, 안녕하십니까. 기석스의 대표 정현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략히 이제 제가 아는 선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알지 않은 범위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이런 것들 참고해서 다양한 의견을 구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은 느꼈던 거를 개인적으로 느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해외 진출에 대한 타이밍, 해외 진출은 되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해외고, 뭐 미국이나 일본 어느 국가를 일단은 저는 떠나서 한국의 시장을 벗어났을 때의 가능성, 그리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봤을 때 먼저 미디어 쪽에서 상당히 어떤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나 일본 쪽에 있는 미디어 측에서 잘 중요한 건 산정이고요. 산정에 대한 그 반응, 한국인들의 반응과 그다음 이걸 통한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다른 한국의 구매 소비자 패턴에서 많이 문의가 오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넥슨이나 게임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나 아니면은 다른 큰 이제 스타트업 스타트업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출현이 됐고 앞으로 이 서비스가 뭐 아시아나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떤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걸 약간 판단할 수 있고요.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 시장 관련해서는 그 미국에 있는 뭐 제이모 파트너스나 아니면은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딜이 어떤 게 있는지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실제 그분들 순수 정확히 이제 사업가 입장에서 잠재력이 있는 거를 싸게 구매해서 이제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들이 있는지를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 제이모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한국의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그 구축된 펀드를 대상으로 한국에 이제 뭐 자본을 투입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플이라는 내용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유를 보게 되면 실제 거기 나라의 현지인들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 계신 한인분 그리고 영국에 계신 한인분 일본에 계신 한인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시면서 한국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실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기존에도 분명히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욕구와 니즈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있어 왔지만 왜 실패를 했을까라는 그런 걸 한번 돌이켜보면 먼저는 그 첫 번째 보이는 거 만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개인이나 어떤 뭐 국가나 아니면은 사업, 그 기업이나 어떤 특정 단계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오만이나 자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분명히 사업을 성공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현지와 가장 중요한 그 현지 문화를 익히기 위한 브랜딩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성공할 게 되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귀를 닫고 이제 진출하다 보니까 많이 실패했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통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 그 법인의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그 채용한테 권한과 책임을 이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1일복을 받는다든지 아니 그분들이 결제를 할 때 그 결제를 그러니까 그 돈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되게 깊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신뢰를 가지지 못해서 실력 있는 능력이 떠나는 소통의 문제. 또한 통의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뭐 A라는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에 그분들은 거의 이제 셋이 결혼한 거지 않습니까? 셋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 모든 생활 같이 해야 되는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보면 실제 하루에 12시간의 일을 할 때 비즈니스에 8시간, 9시간을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갈등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계속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거의 반 이상을 할애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보다 있을 때보다 못한 그런 퍼포먼스를 발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통행 문제. 마지막에는 이제 중자 핵심적인 건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은 프로세스인 저희가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 만나시는 분들 거의 이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거의 다 만나고 나면 다 모든 이제 네트워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는 어떠한 뭐 미럽이나 어떤 그
뭐 어떤 A라는 행사에서 하는 갔을 때 만나시는 명함을 교환하는 거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늘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핵심을 찌르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크를 이제 미국에 판다 그러면 뭐 간단한 예로 이제 마이크 뭐 제조협회의 회장과의 뭐 연결 커넥션을 통해서 최소한의 뭐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핵심적인 노력보다는 어떤 사이드의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명함을 주고받는 걸로 이제 많은 사람 아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내 비즈니스를 살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그런 핵심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해외 진출을 할 때,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진출을 할 때 내가 이 시장이 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라는 이유만 가지고 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이거는 제가 숫자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미국에 있는 탑10 시리의 인구가 한국에 있는 탑10 시티의 인구보다 더 작다 그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 한국에서 최대 1부터 10가지의 도시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의 그 집중도와 판매율이 더 높다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크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는 해외 진출의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왜 내가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진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3가지 정도는 될 수 있을 때에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생각을 합니다. 그냥 흔히 트렌드, 해외 진출을 해야지 매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거의 99% 실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뭐 중소기업이든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이든 약간 큰 어떤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 아래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그 대표가 가서 일단 최소한 3개월 동안 정말 험불하게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펀딩을 받아서 뭐 10억이 20억 정도 받아서 만약에 정말 타이밍 싸움이라서 그 타이밍 때문에 모든 걸 걸 때는 모르겠지만 그걸 하기 전에 신중히 접근하기 위해서 그 대표가 모든 거를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못하더라도 가서 어떻게 방법, 뭐 파트너를 구하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한 명이 갔을 때에 한 달에 $1,000 한국어로 하나로 이제 한 120만원, 110만원 정도면은 험불하지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렌트비가 이제 뭐 180만원, 170만원 하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나 디벨로퍼라 그러면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을 용역을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시간당 디자이너나 $50, 개발자는 $80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은 그 부족분을 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현지 사람들과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뭐 플러그 플레이나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대표가 직접 가서 3개월 동안 겪어봐야 이 서비스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명히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를 보면 저기 위에서 보면 이제 왼쪽에 보면 진짜 집에서 아까 $170, 170만원에 렌트를 해서 3명이서 사는 경우는 외식을 하지 않고 실제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해 먹으면 셋이서 $3,000, 한 400만원이면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건데 Y 컴비네이터 들어가기 힘들겠지만 Y 컴비네이터나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나 아니면은 500 스타트업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인큐베이팅 받는 거죠. 하나하나 네트워킹부터 전부 다 차근차근 받는 그런 프로세스가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코트라에서 하는 그런 사무실에서 어떤 무료로 이제 그 공간을 빌려서 무료 임대 스페이스를 빌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해커 도저라고 그래서 개발자들만 모이는 그런 집단의 건물이 있거든요. 여기는 한 달에 한 10만 원만 정도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뭐 슈퍼 개발자부터 뭐 일반 초보 다 모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보통 해커 도저 같은 경우는 되게 프리한 스타일, 통제받기 싫어하고 나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서비스의 개발도 같이 아이디어도 모두 공개해서 회의도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방법은 되게 많겠지만 뭐 가정이나 아니면은 뭐 인큐베이팅, 코치랑 해커 도저 이런 프로세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금액을 가지고 또 어떤 레벨에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해외 진출의 가장 초심은 뭐냐면 이때까지 가장 중요한 건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성공 케이스를 만들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은 정확히 없는 것 같아요. 쌈이라 보지도 않겠지만 답은 없고
이 모든 서비스를 일단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양한 그 접근과 그다음에 의견을 접하면, 기존에 했던 그런 프로세스보다 좀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메일이고요. 저는 이제 빅서세스라는 스타트업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서비스 출시나 아니면은 뭐 펀딩 뉴스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뭐 아이디어를 저희가 전해주시면 독자분들에게 좀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